제 왼쪽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그리고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분위기가 너무 후끈 달아올라서 각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분위기를 여기서도 제가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윤호중 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로는 민주당이 네네.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네. 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일희일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분하게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신세돈 선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구조사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합당에서 또 실망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낙관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집권 여당이 실망하지 않는다고 했듯이 우리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뚜껑만 열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네. 요기베라가 말했듯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예. 저는 마지막 개표가 끝날 때까지 저희는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고요. 네. 이겼든 졌든 그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진 대로 저는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윤호중 본부장님, 선거운동 막판으로 갈수록 네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네. 민주당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용을 네네.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역으로 얘기를 하면 네. 민주당 스스로 뭔가 잘해서 네. 국민들의 표심을 얻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네,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입증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상황을 보시고 국민들께서는 우리 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이를테면 코로나19 사태 자체가 저희들에게 도움이 됐냐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라기보다는 그것을 집권 여당과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혼연일체가 돼서 잘 대처해 나갔는가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린 이렇게 민주 선거를 잘 치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저희는 이 시장 경제도 지켜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21세기에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신세돈 위원장님, 통합당이 이번 선거운동 초기에는 정권 심판론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웠다가 막판에는 집권당의 독주를 좀 견제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좀 견제론으로 선회했습니다. 이 시점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 선거 기간 동안 한결같이 한 구호만 외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방점이 바뀌는 것이고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견지했던 입장은 예. 문재인 정부가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 30대, 40대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내어놓으라.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던 겁니다. 네. 이번에는 두 분께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한 곳만 꼽는다면 언제를 기억을 하실지 일단은 윤호중 위원장 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해도 미래통합당의 막말 저질 정치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진 뒤에도 이 미래통합당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이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그 거짓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시비를 걸어올 때가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러나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께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희는 선거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세돈 위원장, 미래통합당은 어떤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 여론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예.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를 더 이상 공표할 수 없을 시점에 여론조사가 한 그 여론의 정확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예. 상당히 많은 그 여론의 어떤 그런 그 편향적인 그 여론조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우리가 네. 선거전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선거 변수도 여러 가지 있지만 막말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도 많이 대담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막말에 대한 것들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뭐 각 당에서 판단하시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호중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특히 이 선거 막판에 혐오 발언이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30, 40대 또 노년층 또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 발언들이 우리 정치 수준을 정말 이 떨어뜨리는 그런 나쁜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 당에서는 자신들의 네. 막말을 또는 혐오 발언의 심각성을 깨닫기보다는 우리 당의 정당한 비판까지도 막말로 몰아붙이는 이런 것으로 대단히 이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이 논란을 일으키고 희석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 평가를 합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제대로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세돈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막말이 비단 미래통합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말실수, 설화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이번 막말, 설화 사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에 대해서는 누가 더 낫다 저는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집권 여당의 후보가 어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는지는 제가 차마 말씀을 제가 안 드릴 거고요. 예. 저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막말을 가지고 저는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은 막말에 대해서 정말 반성해야 되고 그 반성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조금 더 저는 다를 바가 없다. 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의 어떤 지금 범위가 좀 있습니다. 이제 155석, 178석까지가 민주당과 시민당, 비례정당까지 합친 기대 의석이 되고 통합당과 한국당 같은 경우는 107석에서 130석까지를 출구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를 목표치로 삼고 있는지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구에서 이 140석 이상을 얻어서 네. 이 과반이 가능하면 저희는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되면 이 비례 당선자까지 합쳐서 이 150석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상의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오로지 이 국민 여러분들의 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그 현명한 판단,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현명한 판단이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윤호중 본부장의 과반 이상, 150석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신세동 위원장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저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